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세상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안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여러분, 1년에 근무 시간이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패널 여러분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 근무하는지? 제가 지금 방금 네. 계산을 해봤는데 한 3,300시간 남았어요. 3,300시간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술 먹는 시간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게 근무가. 한 1,000시간 정도 됩니다, 1년에. 근데 그러실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을 본인들이 계산을 하고 있나요? 잘 안 하죠. 우선 못하죠. 잘 안 하고. 그죠. 이게 OECD 국가 34개 나라 보니까 근로자 한 명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1,766시간입니다. 그러면 주 5일로 계산을 해보면 알파고예요? 따라따라 계산을 해보면 한 하루 7시간 정도. 이야, 7시간. 빠르다. 우리나라보다 아니, 짧네요. 짰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시간보다 20% 정도 많은 2,113시간이라 그러거든요. 결국 연간 10.3주를 더 일합니다. 그러니까 2개월 정도 더 일합니다. 그렇게 좋죠? 얘기하니까. 이게 수치로 양성이 얘기하니까 머리 쏙쏙 들어오네요. 그죠? 오죽하면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그렇죠. 맞아요. 광고에서도 그 시루떡이 이렇게 끄덕끄덕 졸다가 이 치료떡이 이래가지고 저랑 비슷해요. 저랑 실신하는.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이런 건데 제가 그 광고 볼 때마다 제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직장인들의 어떤 과도한 그 노동을 조금 막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을 좀 바꿨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3월에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인데요. 오늘은 살펴볼 내용이 좀 많아요. 무려 네. 5가지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먼저 첫 번째는 근로시간 공시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이제 측정해서 그 근로자한테도 통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 네. 좀 뭔가 강제성이 조금 생기겠죠.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공시하라. 예. 그렇죠. 공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간 최대 연장 근로시간을 25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연간 초과 근로시간의 이제 한도를 정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최소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이제 휴식시간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네.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퇴근했는데 상사가 계속 연락이 오는 경우 많죠. 환장하죠. 네. 그렇죠. 이 전화나 문자나 이런 이제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굉장히 문자 지금 한번 보내고. 근로자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내용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이제 근무한 근로자가 뭐 임신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질병이나 뭐 이런 사유들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거를 허용해야만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선 4가지 그 내용은 유승민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근로시간 단축 부분은 한정혜 의원이 발의를 했고 지금 다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야, 오늘 진짜 살펴볼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근로자의 복지, 근로자의 어떤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경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법률이 근로기준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지요? 그렇죠. 오늘 근로기준법 꼼꼼하게 5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근로시간 공시제에 대해서 임방을 변호사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업자가 근로자가 일한 이 근로시간을 기록을 합니다. 하루 단위, 그리고 일주일 단위, 그리고 월 단위로 측정을 해서 기록한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근로자에게 먼저 알려주고요. 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받아봤는데 내가 실제 근무한 시간이랑 다르게 돼 있네. 네. 그러면 사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요. 이거 수정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근로시간이 기니까 줄이자 이런 것들은 법안이 계속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정부가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런 법안이 발의된 취지는 좀 더 단호하게 장기간 이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네. 발의가 된 겁니다. 사업주가 측정한 근로자의 근무시간 결과에 따라서 해당 기업에 지원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근로자 근무 시간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정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얼마나 이렇게 회사들이 안 지켰으면 공시까지 지금 해야 되는지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꼭 법으로 이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야근이 많다 해가지고 네. 제가 한번 통계 자료를 봤거든요. 오늘 많이 보고 왔네요. 많이 보고 왔어요. 계산기도 많이 두드러지고. 그러니까 취업 박하고 포털 하죠, 사이트. 박하고는. 그럴까요? 박하고. 예. 네. 박하고. 예. 네,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네. 그중에 80%가 80%가? 늦게까지 야근을 한 적이 있다. 그렇게 집계가 됐고 평균적인 야근 횟수도 일주일에 3일, 3번, 그리고 네. 시간도 그 추가되는 시간이 3시간. 아니, 이렇게 5일 나왔어요. 중에 3번이면 너무 심하다. 조이 야근이고. 와. 그러니까 진짜 집에 잠깐 가서 잠만 자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네. 집에서 나 회사 다녀올게가 아니라 회사에서 저 집에 잠시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잠시 갔다 올게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변호사인데 저는 사실 야근 많이 합니다. 저 스스로. 그럴 수 있죠. 야근을 이렇게 술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술 먹다가 또 일도 하고 일하다가 술 먹다가 밥 먹고 이래 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칼퇴근 시켜요. 그리고 더 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시간인데 네. 제가 일부러 10시에 가요. 좀 늦게. 9시에 도착하면 혹시나 불편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괜히 8시 것 50분부터 같고. 기다리고 있으면 오나 안 오나 눈 딱 뜨고 기다려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맞아. 일부러 버스 정류장 2코스 전에 내려가지고 걸어갑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뭐 살도 좀 뺄 겸. 그래서 10시에 딱 들어가면 다들 와 있지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6시 전 5시쯤에 먼저 나가버려요. 바람직한 상사 사네요. 과도하게 좋은 상사인데요. 과도하게. 뭐 이런 뭐 꿈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변호사들은 이제 야근할 수밖에 없는데 기자들은 좀 어떤가요? 기자들은 특히 뭐 국회 방송 제가 알기로는 근무 환경이 상당히 좋다고 지금 네. 알려져 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 뭐 꿈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 시간 어때요? 근무 시간 뭐 9시까지 출근을 해서 예.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보통 때는 참 좋은데 이게 선거 때가 되고 그리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본회의가 막 새벽 1시에 막 열리고 이런 상황이 아주 간혹가다. 아주 간혹가다 있는데요. 그 외에는 뭐 이거는 그때 퇴근하면 안 되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긴 본회의 한데. 하지 말라. 나는 칼퇴근 아, 집에 가서 그럼요. 밥 먹어야 되겠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요. 이건 기자의 어떤 그쵸. 직업적 특성이니까요. 예. 그거 외에는 뭐 직업 특성상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재판하다가 조금 늦어질 수 있잖아요. 갈게요 저는요. 재판 하듯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직업 특성상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기자인데 우리 박세 기자님은 좀 어때요? 이게 새벽 괜찮아요? 1시면 예. 양호한 거예요. 와. 예전에 선진화법 없었을 때는 본회의를 거의 밤새서 했어요. 그럼 아침에 퇴근하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 대신에 본회의 없고 상임위 없으면 그럴 때는 좋잖아요. 칼퇴근하시고. 그것도 아닌가요? 그럴 때는 또 정쟁이 또 많아가지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직업적 특성상. 자, 이 기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들, 어쨌든 변호사들 파트니까 양지민 변호사는 어떻게 좀 칼퇴근 좀 하십니까? 저는 뭐 칼퇴근을 사랑하는 이제 한 사람인데요. 네. 근데 저도 고용 변호사로 있을 때 엄청나게 일을 했죠. 그때 이제 눈치도 많이 보고 왜냐면 제 상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같이 사람이 막 많은 것도 아니고 조그만하니까 이게 다 보여요 집에 가는 게.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방에 불을 켜놓고 이제 몰래 일부러 갔다가 아침에 이제 또 오면서 불이 켜져 있네. 이렇게. 이야, 참. 그래서 꼭 살아야 되구나. 변호사들. 이게 이제 직장에서 저도 그래요. 들어가라 해야지 되는데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딱 눈치를 보고 있을 거예요. 직장 상사가. 근데 앞으로는 멱살 잡고 집에 꼭 들어가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맞나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사실 공짜 야근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공짜 야근을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엄청 공짜 야근은 많거든요. 뭐예요? 공짜 야근인데? 공짜 야근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제 포괄임금제를 이제 도입해서 그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연봉 계약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매일 2시간씩 연장 근로를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네. 임금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거예요. 매일 2시간. 그렇죠. 고정적으로 연장 근로수당이 이제 포함된 그런 계약을 하는데 이거
언뜻 들으면 되게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뭐 매일 야근을 안 하겠지, 뭐 칼퇴근하는 날에도 나는 그 수당을 받는 느낌이니까 되게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상 따져보면 연장 근로시간이 훨씬 더 약정한 것보다 많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네. 그럴 수밖에 예, 없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요새 이제 그 인터넷에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TV 방송에서 한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눈물을 흘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자기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22시간을 근무를 했다는 네? 거예요. 22시간이요? 평소에 놓은 게 아니고요? 네, 근데 그렇게 잠깐만 단기적으로 하는 게 와, 아니라요. 이게 말이 되나? 매주 매일 그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그 회사를 다녔대요. 제가 22시간씩을 일을 했어요. 하루에요? 네. 새벽 4시 반에 퇴근을 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씻고 튀어나와서 다시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가서 6시에 출근을 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내내 일을 하고 아니 월화수목금토일을 그렇게 일하셨다고요? 네네 그렇게 1년을 다녔던 회사가 있었어요. 아니 22시간을 일해서 잠은 언제 자요? 그러니까 새벽 한 4시 반쯤에 퇴근을 한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씻고 그리고서 6시까지 다시 출근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은 와 이게 말이 되나? 네, 이 포괄수당제가 아니, 포괄임금제가 사실 이제 문제가 많아요.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뭐 하루에 2시간 정도 추가로 일을 한다. 그 금액이 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 거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검토한 그 연봉 계약서에 보면 대부분 내용이 이래요. 연봉이 예를 들어 3천이야. 3천 있고 그 가로에 써 있어요. 무슨 뭐 연장, 뭐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거, 휴일수당 모두 포함. 근데 정확히 요거. 얼마나 요거. 일을 연장, 야, 얼마 더 추가로 요거. 일하는지 안 들어가 안 있어요.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딱 써놨네. 그렇게만 써놔요. 머리 잘 근데 쓰네. 보통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그 포괄임금제 그 계약서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무효라고 커요.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확히 시간당 얼마고 몇 시간 근무해야 된다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들어간 그런 포괄임금제 연봉 계약서도 지금 만연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니까. 근로자들이 피해를 많이 아니 지금 22시간 제가 예전에 사법시험 칠 때 한 3일 잠을 안 잔 적이 있어요. 시험 기간 때. 예, 시험 기간 동안. 시험 기간 때 그럴 수 있어요. 예, 뭐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빼고는 22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있다는 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생활이 가능합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리 까먹 많이 잘 것 같아 보여. 매일매일 2시간만 잔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수당을 다 받아갔냐 안 받아가 이게 문제 같은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TV 프로그램에서 박명수 씨가 뭐 억대 연봉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억대지 이러면 아니래요. 2달 동안 7만 원인가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열정페이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남들보다 자기는 3배 일하는 게 3배를 더 배워간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적은 돈을 받고서라도 나는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남들보다 더 성장하니까 이렇게 합리화를 했는데 그렇게 계속 일하다 보니까 나는 과연 이 삶을 언제까지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회의감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회의감 들죠. 진짜 단순히 열정으로 지금 버틴 건데 이게 만약에 임금을 제대로 받는다 그러면 얼마 받는지 체불 금액은 얼마입니까? 알파고 박세희 기자님. 오늘 계산 좀 하시던데. 이 공짜 야, 계산 되고 있어. 왠지 대본 있는 것처럼 알겠어요. 계산한 거 아닌가? 예. 이 공짜 야근으로 못 받은 연장 근로 수당도 체불임금에 포함이 돼요. 네. 포함이 되는데 지난해 한국의 체불임금이 무려 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 문제는 이 공짜 야근에 따른 임금 체불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서 이제 직접 적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노동자 스스로 이거 억울하다 해가지고 진정을 넣기 전까지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규모는 솔직히 정확히 추산되진 않아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내가 수당을 한 10만 원 정도 못 받았어요. 그럼 근로자가 그거를 신고하기가 꺼려져. 괜히 그 신고했다가 회사에 밉보여서 불이익 또 받을까 봐. 불이익 받을까 봐.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이게 하루에 10분씩만 더 연장돼도 이게 다 365일 모으면 맞아. 상당한 시간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10분 다 쓰면 3,650분이잖아요. 3,650분은 근데 만약에 이 근로시간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근로시간 공시제가 만약 확립이 된다 그러면 이런 연장, 공짜 근로는
아예 없어질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만희 변호사? 저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기록하고 알려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로자가 저 이거 다른데요? 저 분명히 어제는 저녁 9시까지 근무했는데 이거 왜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시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또 수정할 수 있도록, 정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청구권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예. 뭐 어느 정도 그 연장 수당에 대해서 그걸 좀 주장할 수 있는 더 근거가 확실히 되지 근데 않을까요? 근무 시간에 놀다가 예를 들어서 야근 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는 옛날에 법무관 할 때 낮에 일이 안 돼요, 전화 받고. 밤만 돼 일이 되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진짜로. 제같이 올빼미족 같은 사람들은 이게 조용히 밤 되면 일이 되는 사람이 있긴 한데요. 어쩌게 우리 박 기자님도 제가 봤을 때는 기자니까 좀 올빼미족이시잖아요. 이게 만약에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안 할 겁니까? 초과 근로? 안 할 것 같은데요. 최소한 이 공짜 야근은 없어질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공짜 야근은. 왜냐하면 일했다는 근거가 있는데 돈을 안 주면 이거는 당연히 근로자가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돈을 줄 테니까 계속 일을 해라. 돈 줄게, 해라. 이러면 어쩔 건데요? 아이,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밤새서 일해라. 이게 마냥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에 보면 우리가 주당 일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를 해서 그 초과 근로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법으로 정해놨어요.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 주당 연장해도. 12시간. 그렇죠. 아. 아무리 약속을 해도 서로 12시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볼 근로기준법 두 번째 내용은 네. 연간 초과 근로시간 한도 설정이에요. 제가 아까 연간?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1년에 2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기준을 만들자는 거예요. 띠릭띠릭띠릭띠릭. 그러면 현행 12시간이니까 1년이면 624시간이네요. 그렇죠. 624시간을 쓸 수 있는데 연간 250으로 딱 컨트롤 해놓으면 그렇죠. 3분의 1로 주는 거네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는 근로자의 그 연장 근로시간을 지금 현행법상 최대 허용할 수 있는 그 12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보다 3분의 1로 확 줄인다는 그러니까 주단 통제를 해놓고 여기서 연간으로 통제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와, 이건 뭐 괜찮아 보입니까? 근데 뭐 야근 맨날 하는 기자님도 인상이 안 좋아요. 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 얘기일 것 같긴 아,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뭐 3분의 1로 대폭 줄여진 셈이니까 양지인 변호사 같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그런 제한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반가운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사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많은 그 로펌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제가 고용 변호사로 있어 보면서 많이 느낀 건데 이 법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잘 못 지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근무하면서 연장 근로를 하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수당 받은 적 한 번도 없고 월차나 연차 쓴 적도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런 제한을 실질적으로 잘 자리 잡게 잘 지키도록 하는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도 이렇게 주장을 못한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주장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 근로시간을 우리 앞에서 쭉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건 사실이고 그렇죠. 이 근로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는 뭐 전적으로 찬성이에요. 근데 이게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도 사실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임금은 유지하되 근로시간을 좀 줄여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러면 당연히 피해를 보는 쪽은 이제 또 기업이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회사에서는 일을 이만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만큼의 일을 100명의 근로자들을 시켰는데 이제 그 근로자들이 일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다른 200명. 근로자들을 뽑아야 뽑아서 시켜야 되고. 되니까 당연히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나갈 거고 그런 기업 측에서는 분명히 좀 부담이 있어서 이게 막 급격하게 이렇게 확 줄고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쉽지 생각도 않다. 들어요. 예. 뭐 그래도 이 근로기준법 좋은 내용들 특히 근로시간 공시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연간 250시간으로 딱 통제를 딱 해놨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계속 일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또 휴식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근로기준법 양심 변호사 부탁해요. 정말 부끄러움은 저희들의 좀, 몫인 예. 거죠. 무리하나요 제가? 아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네네. 열심히 박진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근로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일정 정도의 그 휴식 시간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어디 있든 술 마신다고 이게 노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는 또 정말요? 개그 프로를 왜 보냐면 이런 거 연습하려고 상대모사. 아 근로. 예. 근로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얼굴에 팩도 붙이고 이렇게 피부 관리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진행 지금 활기차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너무 활기차요. 너무 활기차요. 활기차죠. 예. 제가 좀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법안 내용이 뭐냐면 그 근로 시간 이후,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 다음 날 출근하기 전까지 연속으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11시간이고 이제 근로자 중에 임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연속 13시간 이상, 그리고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속 12시간 네, 그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저희 뭐 밤 11시, 12시 퇴근해서 다음 날 뭐 7시에 출근, 8시에 출근 이러면 정말 몸이 나만하질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만약 그럼 같은 12시에 퇴근하면 네. 오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와. 연속 11시간이니까. 와. 12시 퇴근하면 11시 출근이죠. 글쎄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나라가 외국에서는, 있어요. 예.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1993년에 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24시간 동안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이 개정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1시간인 이게 이런 휴식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게 법률 내용보다는 11시간 그 시간의 어떤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7시에 퇴근하게 되면 그 다음 날 대여섯 시까지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집에 휴식. 그렇죠. 맞죠? 만약 10시에 퇴근하게 되면 그 다음 날 9시까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 휴식을 그렇죠. 보장해 주라는 거네. 글쎄요. 이게 조금 충분합니까, 양 변호사? 저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뭐 저야 휴식을 굉장히 많이 취하자주의지만 예. 또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보면 새벽에 퇴근을 해서 네. 새벽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와, 그런 걸 보면 힘들겠다. 최소 휴식 시간이 한 뭐 4시간, 5시간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한 2배라고 보면 저는 굉장히 적절한 수준인 것 같긴 해요. 그럼 잠을 어떻게 주무세요? 5-6시간? 그러니까 몇 시간 자고 가는 거예요. 몇 시간. 아, 힘들겠다. 전 취침 시간 양손 기자, 정말 예. 보장받아야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직장인들 한 포털에서 직장인들 그 출퇴근 시간을 조사한 걸 봤더니 네. 편도가 1시간이더라고요. 편도가 50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럼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있어야죠. 또 씻고 2시간. 네. 먹고 그런 기본적인 시간도 여성들은 또 씻는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요. 그런 시간들만 이제 보장을 한다고 해도 글쎄 한 12시간 12시간 이상은 이상? 13시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 13시간? 네. 글쎄 이제 만약에 임산부나 그렇다 그러면 13시간 정도는 또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최소 13시간 이상은 줘야죠. 네. 왜냐하면 제일 최근에 임신을 해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임신을 하면 그때도 우선 제가 봐서 일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초반에는 예. 졸려. 너무 어. 졸려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몸이 무거워지면 다리가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리고 아. 몸이 무거우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로해져요. 피곤해지고. 예, 예. 그러니까 좀 휴식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시간 계산해 보면 진짜 출근 퇴근하는데 2시간 빼고 2시간 밥 빼고? 먹고 씻고 뭐 그렇다고 집안일을 아예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집안일도 좀 하고 도와줄게요, 여성이니까. 남자가. 도와주겠습니다. 도와주더라도 예. 마찬가지죠. 도와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는 시간 하면은 이제 최소 13시간은 있어야 될 거예요. 최소. 와, 13시간? 너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조금 좀 많아 보이긴 한데 또 임산부라 하면 임신을 한 사람이라 그러면 13시간 정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퇴근하면 끝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아유, 솔직히 변호사는 퇴근이 어딨어요.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퇴근이 어딨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전화가 더 많이 와요. 일과 시간에 전화 잘 안 오면 퇴근하고 의뢰인들이 전화 오면 받아야죠. 받아야죠. 퇴근했어요. 니 알아서 하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변호사들은 없는 것 같은데
임방글 변호사 퇴근해가지고 녹초가 된 그 몸으로 집에 가가지고 아이를 딱 바라볼 때 우리는 뭘 쳐다보죠? 통상? 저희 집에서 휴대폰 보고 있으면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휴대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휴대폰이 더 문제, 뭐 왜 휴대폰을 또 보냐 하면 이게 돌발 노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SNS 노동이라 이랍니다. 직장 상사가 퇴근 후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많이 받지 않으세요, 박세희 많이 기자? 받죠. 많이 받죠. 까톡 계속 울리잖아요. 예, 깨똑깨똑거리잖아요. 예.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 79.6%가 퇴근 후 업무와 관련된 지시나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직장인 5명 중에 4명은 업무 시간 외에도 상사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고 있는 거죠. 업무 시간이니까 무시해버리면 안 되나요? 그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딱 받는 이유가 급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급한 일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받았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61.1%였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이게 35.1%, 그리고 안 받으면 혹시나 나에게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30.7%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받은 직장인의 심지어 절반 이상은 다시 회사에 복귀.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해요. 회사 복귀. 좀 심각한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퇴근을 했는데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연락하고 통화하는 게 지금 이걸 해결하기엔 좀 사실 만나서 하는 게 말로 효율적이잖아요. 하는 게. 그러니까 그때가 저녁 9시였는데 그냥 와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죠.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우리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은 저도 업무 지시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제 확인되죠. 단체 채팅방을 직원들하고 구성돼 있어요. 맞아요. 그 중에 한 주임이 초대해놓으면 나가고 자꾸 초대하면 나가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러나 초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그런 거네. 쉬고 싶다는 거네. 그렇죠. 나 그거 진짜 몰랐네. 근데 이제 그렇긴 해요. 저희는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 뭐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충분히 빨리 갖고 같이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어때요? 아까 박세희 기자님 네. 말씀하셨잖아요. 왜 무시 못하느냐. 네. 그 첫 번째 이유가 급한 일일 것 같아서. 급한 일 이거 같아서. 있잖아요. 그러면 지시를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정말 급해서 할까요? 봤더니 퇴근 뒤에 업무 연락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급한 업무 처리를 위해 연락하는 사람은 42%였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정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 다음이 30%인데 네. 생각났을 때 지시해야 내 마음이 편해서. 제가 좀 그런 것 같네요. 지금 안 돼요. 잊어버릴까봐. 그러니까. 지금 해놔야지 잊어버리지 않을까봐. 메모를 하세요. 메모.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까먹을까 봐. 그러니까 내 편하자고 그렇지. 직원들, 부하 직원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하 직원은 어머 급한 일인가 봐. 저 이제 채팅방 이러면서. 없애버리겠습니다. 공약. 채팅방 이게 또 그런 또 효과가 그 다음을 있었구나. 또 볼게요. 네네네. 그 다음은 퇴근 시간 후, 그러니까 이 지시를 하는 사람도 외부나 상사로부터 어떤 자료 요청을 받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지시를 한 사람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 무슨 보고서 빨리 찾아서 보내. 네. 이러면 아이씨 하면서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또 연락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한 18% 됐고요. 이것도 좀 그래. 마지막 네 번째는 그냥 직원이 회사에 있을 것 같아서. 말도 지 안 돼. 마음대로야. 자기는 집에 침대에 있으면서. 비록 지금 저녁 9시지만 얘는 퇴근 안 하고 얘는 사무실에 있을 기계야. 거야. 얘 기계야. 이런 생각하고 뭐야 이거. 연락한다네요. 제 주변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이제 식사나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아주 불쾌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직장 상사한테 그래서 너무 불편하니까 휴대폰을 꺼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끄든지 아니면 뭐 에어플레인 모드 있잖아요. 그 깨톡 감옥이라고 하기도 해요. 깨톡 감옥. 깨톡 거리니까. 제 친구들도 이제 기업 다니는 애들 네. 보면 그 단체 카톡방, 단체 깨톡방, 깨톡방. 거기도 있고 그래서 안 읽으면 끝까지 1, 2, 3 숫자가 남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되게 막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심지어는 끝까지 안 읽으면 뭐 상사가 전화해서 너 왜 깨톡 안 보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봤는데
뭔가 답하기 싫을 때 안 보는 척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일을 남겨둬요. 남겨두죠. 봤음에도 불구하고 얘랑 대화하기 싫어. 이거에 대해 답변하기 싫을 때는 남겨둡니다. 그 억지로. 상태로 이제 삭제. 일을 계속 남겨두거든요. 사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박세희 기자가 조금 회사에서 아니요. 아닙니다. 본인 제 얘기죠. 얘기는 아닙니다. 야 진짜 이 스마트폰 처음에 이제 있었을 때 정말 편리하고 스마트잖아요. 정말 맞아요.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를 감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 힘들고 우리 근로기준법에 스마트폰 좀 통제 좀 해줘요. 방법 없습니까? 근데 기존에는 사실 놀라운 게 이제 스마트 기기라는 게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한 근로라는 개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죠. 그렇죠? 없었죠. 그래서 이제 좀 시대랑 맞지 않는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생긴 게 이런 돌발 노동의 제한 규정인 거죠. 이렇게 스마트폰을 늘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돌발 노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에 맞게 계산해서 돈을 줘라라는 거죠. 야 이거 근데 이거 통과되면 그럼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SNS로 업무 지시 받으면 그러니까요. 땡큐요 이렇게 하겠네. 쌩이야? 생유 생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일하는 걸로 포함이 돼가지고 돈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괜찮은 것 그 같긴 하네. 연장 야간 및 휴일 네네.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신설을 하자는 내용인데요. 네.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에 전화나 뭐 문자나 SNS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시나 근로를 하는 경우에 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전체를 다 근로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는 내용. 그러니까 근로시간 이후에 쉬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 오면 막 너무 기분 좋겠네. 또 돈 벌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게 그렇게 맞아요, 생각해요. 우선 첫 번째는 반드시 그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네. 아, 나 그 돈 안 받아도 되고 온전히 나 좀 쉬고 싶어. 이런 근로자도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업무 범위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업무 범위도 좀 애매하고 또 하나 또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보니까 돌발로 이렇게 내가 노동을 했어요. 그럼 그 노동한 시간에 대해서 네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의 예를 100분의 들면 50, 예. 예를 들면 내가 편하게 쉬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인 박지윤 사장님이 딱 온 거예요. 뭐뭐뭐뭐는 잘 처리했어? 김방글 변호사 잘 처리했어? 처리했어? 문자 제가 그걸 메시지. 봤어요. 아, 그건 내일 할 겁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처리됐냐 안 됐냐를 물어보는 그냥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아직 처리 안 됐고 내일 할 겁니다라는 걸 문자 주고받는 거는 사실 1분도 안 돼요. 하지만 그 1분 갖고 우선 내가 임금 청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하지만 나의 휴식은 모두 깨졌잖아요. 계속 머릿속에는 아 이거 상사가 해야 돼. 닥달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그러겠네.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받고 돈은 뭐 돈대로 못 그럼 채우고. 되게 띄었으면 미안합니다. 예. 조금 애매하게 했는데 업무의 기준도 양 변호사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게 조항 자체만 보면 되게 뭔가 획기적이다,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효성은 좀 떨어질 것 같은 게 이게 일을 시키는 사람은 그게 무슨 일이냐, 난 그냥 연락한 거다라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죠. 근데 사실 지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 지시를 받고 조금이라도 뭐 업무에 관련된 일을 했다면 아 그건 업무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분명히 그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아니 휴가 때는 기필코 휴대폰을 끈다는 휴대폰을 깨버린다는 박세희 깨진 씨한테 않고요. 어떻게 휴가 생각합니까? 땐 꺼놓는데 저는 그래도 일단 이러한 기준이 생기게 되면 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렇게 딱 생기게 되면 좀 자제하는 게 그런 효과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제 시키셨던 상사분들도 아 이런 조항까지 만들어졌는데 내가 웬만하면 내일 시키자. 그 상사가 그 위에 상사가 엄청 혼나요. 니 때문에 월급 나가잖아 하면서 혼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조금 수밖에 줄일 수 없겠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 SNS가 너무 발달해서 좋긴 좋은데 또 이것 때문에 근로자의 정말 최소한의 휴식,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 정보통신기술 발달됨에 따라서 법도 그에 맞춰가면서 조금 발달하고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마지막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인데요. 이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이라는데 양선 기자 네. 부탁해요. 네, 한정혜 의원이 발의한 네네. 법인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사업주는 해당 사업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뭐 임신이나 육아나 혹은 가족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을 때 그걸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 이상만 근무했으면 내가 원한다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라 그러면 처벌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박세 기자님. 있어야죠. 네. 처벌 되게 좋아하시는데. 안 그래도 네. 이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네네.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한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일단 통보를 하고 네. 그리고 휴직이나 그 밖의 조치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를 해당 근로자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위반했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과태료네. 벌금은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지금 사유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간병, 가족의 간병. 이거 맞는 것 같습니까? 학업도 좀 그렇지 않나? 아니요, 일반 시간에 요새- 공부하러 간다는 게. 아니요, 조금. 근데 요새 워낙 그 직장 다니다가 네. 대학원을 가고 싶다, 뭐 아니면 뭐 자기의 지금 이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의 어떤 자격증을 더 딴다든지 뭐 이런 거 원하시는 분도 많아요. 예전에 주경야독이라 그랬거든요. 좀 달라졌나요? 주경주독이에요, 그냥? 왜 그러세요? 아, 그 저는 궁금해서. 여기에 또 이제 등이잖아요. 네. 등에 또 있어야 돼? 포함될 게 또 뭐? 저는 그런 것들도 요새 많아요. 그러니까 학부모, 그러니까 학교 어떤 아. 행사 이런 거에 요새 쳐다보면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로야구 그렇죠. 시청. 그런 거는 좀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학업보다 프로야구 시청이 더 중요한 사람인데 영화 관람. 계속 그건 안 돼요? 사장님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하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학부모로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도 그렇죠. 뭐 학부모 회의 뭐 이런 거, 네. 학부모 뭐 학교 회의에 참석하는 이런 경우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참석 못 무조건 하시는 가야 경우도 되니까. 있으니까. 또 넣으면 좋을 거 있을까요? 이거 말고. 저는 요즘 예. 이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그 정신병원까지 가서 진단을 받지 않는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도해졌을 때, 과도해졌을 이랬을 때 좀 조금 줄여서 하겠다 예.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법무관 하면서 학위를 땄었는데 학위 받으려고 휴가를 냈었어요. 그 휴가를 다 써먹었어요, 그래가.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적용된다 그러면 그거 딱 단축시켜서 수업 들으러 가도 되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아, 이게 들어온다면. 빨리 바꾸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좀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 결국은 어떤 사유가 맞다 그러면 1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이라면 시간을 단축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 내용 같은데요. 2015년도부터 이제 정부에서 전환형 시간 선택제라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전환형 시간 선택제라는 게 네. 그 근로기준법에는 없지만 내용이 뭐냐면요. 뭐 임신이라든지 출산, 육아 아니면 자기개발, 질병 뭐 이런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전일제로 일을 하다가 내가 시간 선택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전환 기간이 만료가 되면 네. 다시 이제 전일제로 복귀해서 근무를 하는 게 전환형 시간 선택제인데요. 사실 굉장히 유용하죠. 왜냐하면 단기간 동안 내가 좀 시간 선택제로 일을 활용해야만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임신 초기에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장기간만 내가 사실 잘 버티면 그 다음은 또 전일제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기 초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학기 초에 뭐 선생님과 만나야 되는 그런 학부모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건 역시 이제 좋은 제도는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이제 활용을 정말 할 수 있느냐. 회사에서 손들고 저는 그 전환형 시간 선택제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과연 그게 할 수 있었느냐 문제가 좀 있긴 했죠. 근데 단축 근무가 이제 딱 끝나면 그 다음날 싹 가보면 내 책상에 모든 업무가 싹 쌓여있고 이제 집에 가지. 아니 이게 좀 심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일하는 양만 속도는 빨라지고 조삼모사지. 이럴 가능성 있지 않나요? 내가 단축 그 근무를 신청을 해서 네. 신청을 했는데 사용자가 그거를 거부했다. 그럼 아까 과태료 이게 과태료 500만 나왔었잖아요. 원, 네. 예. 만약에 허락은 해줬어. 네. 허락은 해줬는데 우리 회사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이 회사만 나가주시죠. 내지는 해고. 예. 내지는 그 외에
불리한 처분을 해.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우에는 제가 맞아요. 했다시피 4시간 하고 가니까 8시간 불리하게 일을 던져주는 그렇죠. 그런 뭔가 거. 이런 불리한 처분. 처분. 막 갑자기 뭐 책상을 뭐 더 안 좋은 데다가 안 해준다든지, 보낸다든지. 이래서 불편하면 자기가 화장실 옆으로 나가겠지. 가라앉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불리한 처분을 하면 네. 이건 세요. 과태료 아닙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단축근무가 끝났어요. 끝나고 왔더니 이제 이 사람한테 너는 앞으로 계속 이 일만 해. 이 월급 더 적게 받고 이 일만 계속해. 계속, 뭐 이렇게 예.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정말 과도한 업무만을 막 주거나 예전보다 더 과도한 업무 이런 거 안 됩니다. 반드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 근로자를 그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되고요.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는 형벌 받는 거네요. 형벌이죠. 만약에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예. 이번에는 단축 근로 오케이 허용했어요. 허용했어. 네. 허용했어. 그래 너는 3시까지만 일해. 네. 근데 연장 근로 한 4시간 하는 거 어떻게 해? 뭐야? 이거는 뭐 그러니까 조삼모사네. 이렇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걸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이런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게 좀 불리한 처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근로자 느끼기에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회사 그 사용자 입장에서도 좀 불리한 처우인지 아닌지 애매할 수 있는데 징역 3년, 2천만 원 벌금 이거 조금 심한 거 아닌가? 또 박세 기자님은 무슨 약하다고 말씀이세요? 예. 이런 게 이렇게 좀 심하게 안 해놓으면 사용자가 이거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되게 어떻게- 형벌을 좋아하시는 근데 형벌을 그 뭐 사형 그건 좀 심하겠죠. 저는 그러니까 보면서 3년 정도? 너무 좀 세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세게 세죠. 예. 대기업에서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법안을 그런 더 생각. 이거 실수했다고 대기업 그룹 오너가 지금 잡혀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이거 심하긴 심할 심해 것 보이긴 같기는 한데. 한데 근데 박세희 기자 말대로 좀 이런 강력한 어떤 규정을 둬서 징역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위화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내가 어긴다 그러면 징역을 살 만한 나쁜 행동이었다라는 그렇죠. 거 되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를 절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우선 대부분이 벌금이에요, 지금.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이례적인 거는 벌금형이 분명히 나올 거고 네네. 정말 악질적인 경우 해고하는 건 너무했잖아요. 그렇죠. 해고는 너무했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해고는 징역 정말 경우도 이거는 있죠. 이거 말고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을 거예요. 부당해고 같아요. 부당해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심각하게 처벌이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아마 이런 규정을 넣음으로써 앞으로 회사 사용자는 더 꼼꼼하게 챙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 이번 근로기준법 정말 빠르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다 이게 우리 실생활에 다 적용될 만하고 이게 다 개정되면 정말로 일할 만날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어떤 근로자로서 근로 환경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글쎄요 이거 말고 좀 근로기준법이나 이렇게 근로 환경에 이 개선될 수 하면 좋은 그런 법안은 있습니까? 대선 주자들 공약을 네. 봤더니 네네. 거의 대부분의 주자들이 이 근로시간 단축을 네. 공약으로 내걸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근로시간은 단축될 것 같은데 중소기업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지원 방안을 좀 많이 만들어놔야지 자칫 이게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에서 이걸 시행하는 효과도 있는 건데 그렇죠. 신고 고용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또 매출이 급감하거나 이런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지원책 같은 것도 좀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뭐 좀 들었습니다. 바꾸고 싶은 뭐 그런 더 신설됐으면 좋을 거 없을까요? 없대요. 정말 없네요. 너무 잘 바꿔놓으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가를 이 직장에서 이렇게 꼭 해주도록 문화의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휴일인 같이 거예요? 보고, 영화도 같이 보고. 아 같이 하는 거. 아 미안해요. 등산 같이 가고. 아 미안해요. 저희 아이디어는 싫어요. 나쁜 아이디어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가는 같이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그렇죠. 시간만 그러니까 휴게 주는 시간을 것이고. 좀 더 주는 거. 휴게 시간 지금도 1시간, 2시간 주고 있잖아요. 더 주는 거. 이런 것도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또한 듭니다. 저는 있는 법도 잘 지키자.
지키자. 있는 법이라도 잘 지키자. 네. 요거라도 잘 지키자. 지금 있는 법이라도 잘 지키자. 잘 지키자. 오늘 근로기준법 정말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5분 안에 오늘 시간 모든 걸 정리해줄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심사 중에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근로시간 공시제예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을 해서 먼저 근로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연장 근로시간은 연간 최대 2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소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끝난 뒤에 연속으로 11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연속 13시간, 그리고 미취학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속 12시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이제 업무 지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화나 뭐 문자나 SNS를 통해서 업무를 할 경우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이제 지급해야 된다라는 돌발 노동 제한에 대한 것이었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한정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데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입니다. 그 근로장에서 이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뭐 임신이나 육아나 질병, 간병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을 하면 그거를 반드시 허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뭐 해고나 아니면 부당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시간 동안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달렸네요. 2분 25초 동안 모든 것을 2분 25초. 정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양진 변호사 좀 정리를 좀 달려야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또 그런 근로기준법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통통 법률화 놀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